2022년 아주 핫한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요즘 뭐 산업, 뭐 금융, 뭐 투자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하나만 뽑아봐라 그러면 NFT라고 이야기 맞아요. 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산업에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 저도 이제 은퇴 설계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예. 퇴직 후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거래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 예. 복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무언가 이제 투자 가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또 팔리고 있고요. 그러군요. 금액으로 또 환산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유무형 자산들이 NFT로 인해서 수익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NFT 시장을 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해해보고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NFT 파헤치기 이렇게 예.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슈파인더에서도 이런 생각 짚어왔었는데 오늘 네. 사실 너무 좀 어렵고 좀 난해한 주제여서 맞아요. 저희가 사실 그때도 이해를 썩 다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네. 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NFT만 좀 붙었다면 모두 화제가 되는 시대이긴 말씀처럼 시대이긴 한데 NFT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이건 선생님이 요거를 이슈에서 좀 했었어요, 잡아주시나요? 이슈파인더에서. 예. 좀 어렵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분이. 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NFT는 약자입니다. Non-Fungible Token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상당히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썼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하려면 어떻게 대체 불가능할까 생각해봤더니 혹시 나이키 신발 좋아하세요? 네. 나이키 신발 좋아하시는데 나이키 신발이 같은 나이키 신발 농구화인데 거기에 마이클 조던이 그죠. 한번 신었다. 네. 그러면 같은 종류의 농구화가 같은 값에 같이 교환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마이클 조던의 뭐 땀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사인까지 만약 박혀 있다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디겠죠. 그렇죠. 대체 불가능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토큰 세대는 아니시죠? 저도 토큰 세대는 아닌데, 토큰 세대예요? 60원짜리 저 토큰? 가운데 뚫려 있는 토큰. 가운데 뚫려. 네, 회수권 시대. 상평통부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아니고.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네. 토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토큰을 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버스라는 이동수단 자체 그 월드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토큰을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 이 토큰을 만약에 가지고 연합뉴스에 와서 만약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기 굴국밥집에 가서 신고당하겠죠, 예, 내가 요만큼 있는데 이거를 굴국밥으로 바꿔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느 가상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네네. 바로 블록체인 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대체 불가능하고 가상 세계, 특히 블록체인 상의 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안에 고유의 인식값이 붙어요.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네. 다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작품이고 이 작품의 설명이 무엇이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며 이거가 어디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네. 이런 일련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구를 하더라도 그 기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 자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드려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게임의 아이템도 있을 거고 예술품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된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별도의 인식값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설명해도 쉽지가 않죠? 예전에 네. 제가 그 기사 왔었는데 그 잭 도시라고 트위터 창업자가 처음에 썼던 그 트위터. 예, 저도 그 글이 뭐 그냥 쓴 건데 예. 그게 엄청나게 또 비싸게. 그렇죠.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되면서요. 비싸게 팔렸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 이유는 고유값을 부여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가상 세계 거래소 맞아요. 안에서 토큰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비싸진 거다. 맞아요. 그럼 뭐 네. 권대용이 돈을 잡으라도 그냥 이렇게 그렇죠. 막 뿌려지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상 세계 안에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업이 안 되면 투데이 잡스 요게 이걸로. 요 짤이 네. 예, 만약에 가상세계 NFT 상에서 토큰으로서 발행이 된다.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NFT가 요즘에 진짜 이렇게 주목이 왜 이렇게 받는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돈이 되니까. 예. 돈이 되니까. 예, 경매를 돈. 해가지고 돈이 되니까. 네. 네. 주식과 코인과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다른 투자 상품과 큰 뭐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NFT를 산 다음에 인기가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 건데요. 네. NFT 시장 규모가 2021년도 작년에 최소 약 269억 달러, 한화로 한 3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분석이 되었는데 네. 2020년 대비해서 370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도 이제 증권 거래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NFT 토큰도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크고 유명한 데가 오픈씨. 예, 오픈씨. 열린 바다, 오픈씨라고 예. 하는데 오픈씨에 이제 들어가서 저는 회원가입도 해보고 여러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이 거래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NFT 프로젝트에 시장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해외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직접적으로 또 네. 간접적으로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가격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야, 요 트위터 하나 올린 걸로 이게 큰 돈을 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NFT 준비하면서 이게 아마 앞으로의 가능성과 가치가 무궁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내려보았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좀 봤을 때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인터넷 사진 같은 거, 온라인상에 있는 사진 같은 것도 이 지금 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NFT라는 딱지만 딱 붙게 되면 몇 천만 원, 네. 몇억 원에 팔리게 되는 건데 이거 뉴스 접할 때마다 아까 이제 뭐 권 대표님께서 써니가 물었을 때 돈이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뭐 무슨 투자 가치가 있는 걸까, 돈이 될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권 대표님께서도 NFT에서 많은 가능성도 가치를 느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가능성과 가치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가치가 없었던 것이 가치를 갖게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어 미술이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부동산 금융 같은 것 중에서 네. 또 우리가 이제 지금 투데이 잡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네. 이런 짤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늘 보낼 수 있는 거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토큰화 돼 가지고 가상 세계 안에 가치를 가지게 되면 이게 앞으로 계속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걸로 인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NFT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 인식값이 부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호 이제 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일련 번호가 붙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오픈씨에 들어가서 네. 한번 해봤는데 그게 바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 얼굴을 올려서 네.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매덕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아.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현찰로 달러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네.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환산된 가격. 아. 그래서 이더리움 지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지갑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나는 요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갑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증권 거래 하더라도 지금 내 지갑에 있는 현찰로 바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증권회사에 계좌를 하나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계좌보다는 그냥 이더리움으로 하나 계좌를 튼 다음에 오픈씨에 들어가서 내가 탐험을 하든 아니면 내가 거기서 크레이트 내가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거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이나 수집품, 특히 리미티드 에디션 등의 고유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5만 원짜리 같은 5만 원짜리를 바꾸든가 아니면 만 원짜리 5장으로 바꾸든가 1,000원짜리 50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경매에 붙이기도 하고 직접 사가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희소성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건데 그
제 새 인사 있잖아요. 네. 어흥. 그것도 될 수 있지. 가상 그쵸? 자산에서 그거 될수 가치를 있는 부여받으면은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이게 맞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 네. 그 욕심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가끔 이제 제가 박선영 아나운서한테 주식 좀 어떻게 찍어드려요? 그러면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세요. 아, 그래요? 지금도 방금 어흥을 네. 가산시장에 애들 보면서 그렇게 내가 이걸로 창피했었거든요. 돈을 벌겠다. 원래 창피했었는데 또 이렇게 주변에서 또 괜찮다 하니까 아주 좋아요. 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픈시에 네, 오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번 이거 오픈을 또- 해보시고 네. 한번 거래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MC 선이 오늘 또 이더리움 갑자기 또 지갑하겠네요.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네, 이 예. NFT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아실 텐데요.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음. 크립토 펑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전 픽셀이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17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맷 홀하고 존 와킨스가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약 1만 개의 디지털 화소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외계인도 있고 좀비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이제 가치를 얻게 돼가지고 그 10,000개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뭐 190억의 경매 낙찰이 됐다는가 뭐 이런 경우를 와. 우리가 보게 됐는데 네. 이게 NFT계의 모나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걸 검색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떠 있고 그다음에 그 외계인 같은 막 픽셀이 깨진 것 같은 그림에 마스크를 낀 게 막 190억에 팔렸다 이렇게 블로그나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NFT계의 모나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NFT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립토 펑크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도 있고 이외에도 NFT는 미술품, 게임, 팬덤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NFT 거래소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지금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같은 데서도 거래소를 만들겠다, 네. 추진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시장이 계속 날로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NFT 이게 사업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NFT가 본격적으로 이게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즈음에서 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초 예, 정도. 예, 초 정도. 네. 그래서 20년 초로 보면은 뭐 구글 검색 추이를 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NFT 뭐 검색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올해 네. 작년 예. 초네, 그죠? 예, 보통. 20년 하반기부터 네. 급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네. 10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74억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10초짜리를 예, 10초짜리. 야, 어흥도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네, 눈 또 어흥도, 반짝거리죠, 지금. 일초니까. 어흥도 될 수 있습니다. 네. 7억에 예. 어떻게 어떡해요? 여기 안 나오겠네, 이 친구. 7억이면 세금 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융자 갚고 주식으로 또 마이너스 된 거 이렇게 또 마이너스 된 거 이렇게 갚고 나면 네. 내일 출근해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 가질 수 해야겠구나. 네. 있으니까 출근해야죠. 한 그러네요. 700억 정도 되시면 네. 저한테만 그렇습니다. 조심히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산 관리를 잘 해드릴 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 그렇게 10조짜리 분량이 이렇게 판매가 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CEO 네. 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라고 있습니다. 네. 참 독특한 외모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또 약간 미술에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디지털 작품 NFT를 만들어서 예. 65억 원을 야,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그 천사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천사의 모양의 이렇게 아기의 모양의 천사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그림인데 네. 뭔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86억 원에 또 경매가 나와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뭐 말씀하신 트위터 창업자의 트윗이 32억 원에 낙찰되기도 하고 맞아요. 뉴욕 타임스의 칼럼이 6억 원에 팔리는 등 예상치 못한 아이템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맞아요. 많은 유명 인사들의 대기업 그리고 인사들의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인기 브랜드 등이 이제 시장에서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나서서 NFT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조금 전에도 우리 승재 선배님이 저 이더리움 지갑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한 게 아까 어흥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NFT에 동참할 거냐 이거거든요. 네. 이게 네. 내가 거기서 이제 경매자로 참여해서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비싼 값에? 팔길 원하는 투자자로 들어갈 것인가 예. 아니면 아니면 내가 창작자로 나서서 직접 거기서 이제 표정이 계속 밝아지고 있어요. 신양선 선수. 좋습니다. 어흥을 한번 올해는 어흥을 한번 엄청 네, 밀고 있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되면 가치가 있을지 또 걱정이에요. 12년 후에나 또 가치를 바라진 그렇네요. 않을까. 예, 맞아요. 약간 걱정됩니다. 예, 그런 눈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어쨌든 NFT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일단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너무 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건 아예 영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째 영원인 것도 있고 네. 어흥이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판매를 하기로 네. 마음먹고 내가 막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올렸을 때 내가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는 순간 또 너 수수료 내놔 하고서 수수료를 먼저 떼가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품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뭐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섹터가 있는데 네. NFT 섹터가 작년 한 말 정도부터 엄청 폭등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뭐 올랐던 것도 한 수십 배 올랐다가 내려온 것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맞아요. 어쨌든 지금은 다시 다 또 내려와서 이건 뭐 이제 투자 손실을 상투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NFT도 같은 길을 가지 않겠냐. 이미 뭐 이건 다 끝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다 그 끝난 게 아니냐. 예. 1차적으로는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예. 자,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겠죠. 서로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네네네. 이게 싸이월드도 오픈이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네. 상황이 달라진다 했을 때 그 안에서의 거래는 NFT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큰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맞아요. 부분으로 차이를 본다면 미리부터 한번 준비하거나 창작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붙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다른 거 있냐 다운로드 하면 되고 어흥이야 올라오면 그거 얼마든지 뭐 1조짜리 2조짜리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우리가 카톡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고유의 값이 부여되고 시장 안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 있는데 오늘 저 이거 자켓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제 아는 사람들은 비싸 알아요. 보여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멋쟁이. 아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예를 들어 김승재 아나운서 6개월치 월급으로 한 벌을 살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똑같은 옷을 한 벌 그냥 나는 이미테이션으로 구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미테이션으로 구입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입고 방송을 막 해요. 네. 그랬더니 김승재 아나운서 입은 저 너무 예쁜 것 같아. 해가지고 계속 이미테이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무 좋은데 했더니 그거의 주인은 권도영이었어. 저 옷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됐을 때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장난 아니겠죠. 단순히 복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 소유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NFT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오히려 있을 겁니다. 복붙이 많아질수록 그 소유권자는 의 가치는 엄청나지는 거네요. 높아져. 당연하죠. 네. 어흥이 이제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붙을 계속 가고 계속 보내. 그리고 이걸 막 보낼 때마다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러면 이걸 막 뭐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원작자 누구야? 그냥 찾아봤더니 저요. 이게 딱 저장이 돼 있어. 어디에? 그러면 이제 아주 비싼 값에. 네. 그럼 정말 여기 사표낼 수 있죠. 네. 네. 우리 박서영 아나운서 신났습니다. 진짜 신났어요. 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예. 예를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 쏙쏙 그래요. 들어오고 그래, 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NFT가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하게 됐을 때 임차권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전세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가상 세계에서 이게 동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찍고 있고요. 네. 조각 투자라고 해서 특정 건물을 보유한 법인이 주식 및 증권을 블록체인상에서 NFT로 발행하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법에 맞느냐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미술품 관련해서는요. 네.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소유권과 저작권이에요. 자, 어흥을 제가 샀어요. 네. 10억에. 네. 기분 좋죠? 네. 그럼 제가 소유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은 아나운서 그대로.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소유권과 저작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 대기업 회장님께서 네. 박선영 아나운서의 어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사겠다라고 했을 때 네. 세금 문제를 과연 어떻게 지역별로 해야 될지. 어떻게 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개인이 투자에 나서기에는 뭐 법적으로 아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딱 세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건 이제 그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 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네. 뭐 이런 걸 이제 문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에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이것도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NFT 역시 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세법이나 법적 적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를 우리가 적용해서 간다면 이 시간은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NFT를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입장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박선영 아나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의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투기의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되면 사표 날리고 투기 나가겠다. 같은데. 이건 투기의 자세고 네. 투자의 자세는 이거를 알겠습니다. 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차원으로 덤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도 있고 이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짧아지는 시간에 우리가 좀 속도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